이게 실제 학교 급식이라고요? 벌써 100만 뷰를 찍었네요. 호주 시드니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방에서 누군가 올린 영상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아이들 급식은 어떨지 걱정하기 시작했죠. 호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의 엄마 세라 윌선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에밀리의 방문을 열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오늘도 딸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상이 되었네요. 에밀리가 태어났을 때 의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이라는 진단과 함께 평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관리라는 말 속에 이토록 많은 걱정과 불안이 담겨 있을 줄은요. 특히 에밀리의 식사 문제는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동네 학교 매점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추럭샵이라고 부르는 이 매점에서 파는 건 대부분 미트파이, 소시지롤, 핫칩스 같은 기름진 음식들 뿐이었어요. 엄마, 오늘도 미트파이 먹었어요. 다른 건 없었니? 네, 샐러드도 있긴 했는데 누가 봐도 싱싱하지 않았어요. 매일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어요. 가끔 샐러드나 과일을 팔기도 하지만 신선도가 떨어지는 데다 가격도 비싸서 아이들이 잘 사 먹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의사 선생님은 에밀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침에는 바쁜 일과 중에 겨우 토스트 한 조각을 먹이고 점심은 어쩔 수 없이 학교 매점에 맡기고 저녁에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에밀리를 위해 도시락을 싸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딸아이의 반응은 차가웠죠.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매점에서 사 먹고 싶어요. 저만 도시락 먹으면 너무 창피해요. 호주에서는 도시락 문화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매점을 이용하거나 카페테리아에서 사 먹죠. 에밀리가 혼자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도시락은 일주일을 못 버텼네요. 매일 밤 인터넷을 뒤지며 건강한 간식거리를 찾아보았지만 에밀리가 좋아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야채는 질색이고 과일도 겨우 사과 정도만 먹을까 말까. 그나마 제가 만든 홈메이드 머핀이나 스무디는 가끔 먹어주는데 이것도 학교에 가져가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의 심장 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식단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혼자서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때로는 호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건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에밀리와 다른 아이들을 위한 변화였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었답니다. 한 달 만에 있었던 에밀리의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평소와는 다른 표정을 지으셨죠. 어머니, 무언가 생활 패턴이 바뀌었나요? 에밀리의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지영 씨를 만난 후 에밀리의 식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요. 이제는 아침마다 현미밥과 구운 김을 먹고 점심에는 도시락을 가져가고 저녁에는 다양한 채소 반찬을 즐기게 되었거든요. 엄마, 오늘 그레이스가 제 도시락 보더니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한국 음식이라고 했더니 자기도 먹어보고 싶대요. 내일은 좀 더 많이 싸주면 안 돼요? 처음에는 혼자 도시락을 먹는 게 창피하다던 에밀리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나누어 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특히 지영 씨가 알려주신 김밥은 에밀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어느 날은 에밀리의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니, 혹시 에밀리의 도시락을 누가 만들어 주시나요? 요즘 에밀리가 수업 시간에 훨씬 더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에밀리가 정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점심시간 후 오후 수업 때 늘 졸려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지영 씨의 반찬 가게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의 친구들, 부모님들이 찾아오시기 시작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들께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영양사 선생님이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짜서 공지한대요.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성분 표시도 꼼꼼하게 해준다고 해요. 다른 학부모님들도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지영 씨가 보여주신 한국 학교 급식 사진들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신선한 채소, 다양한 단백질, 그리고 제철 과일까지. 이런 급식을 우리 학교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불가능한 건 없죠. 다만 시스템을 바꾸려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할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에밀리의 반 학부모님들 몇 분이었는데 점점 다른 반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지영 씨는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영양사로 일하셨던 경험을 살려 호주 실정에 맞는 급식 메뉴를 구상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한국식 급식을 하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PNC 미팅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어요. 먼저 현재 매점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한국식 급식 시스템을 제안하기로 했죠. 에밀리는 이제 학교에서 자신만의 작은 팬클럽이 생겼다고 자랑을 해요. 친구들이 줄을 서서 도시락을 구경하고 맛보기를 기다린다나요. 특히 지영 씨가 알려주신 김치볶음밥은 대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학교도 이런 급식 나오면 좋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에밀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제 아이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이 작은 움직임을 어떻게 더 큰 변화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죠. 드디어 PNC 미팅 날이 되었어요. 저는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죠. 지영 씨께서도 함께 와주시기로 했는데 이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오늘 아주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현재 매점의 문제점, 에밀리를 포함한 많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한국의 급식 시스템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죠. 잠깐만요, 에밀리 어머니. 그런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의 첫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네, 물론 초기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득일 수 있어요.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지면 결석률도 줄어들 거고. 그때 지영 씨가 일어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영양사로 일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영 씨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하지만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으셨어요. 우리는 호주예요. 왜 굳이 아시아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나요? 우리 애들은 그런 음식 안 먹을 것 같은데. 특히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당연하죠.
지금의 시스템을 바꾸는 건 그분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니까요.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지금 매점 직원분들의 자리는 보장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예요. 제 말에 매점 담당자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지영 씨께서 준비해 오신 한식 도시락 샘플을 나눠드렸더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이런 음식이라면 우리 애도 좋아할 것 같네요. 맛있네요. 이게 다 건강에 좋은 재료들이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예산 문제였죠. 주방 시설을 새로 갖추고 인력을 채용하고 모두 만만치 않은 비용이 필요했어요.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제 제안에 교장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행히도 시범 운영을 해보는 것에는 동의해 주셨답니다. 한 달만 시범 운영해 봅시다. 그동안의 결과를 보고 정식 도입을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여러 학부모님들이 다가오셨어요.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어요. 우리 애도 에밀리 도시락 보고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한 학부모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어요. 매주 모여서 메뉴를 연구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찾고 다른 학교의 사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에밀리는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시범 운영이 시작된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에밀리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숨을 거칠게 쉬며 깨어났어요. 에밀리 괜찮아? 많이 아파?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급히 응급실로 향했죠. 검사 결과 에밀리의 심장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에밀리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부 아이들이 한식 급식을 먹는 친구들을 놀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상한 냄새 난다고 김치 먹는 애들이랑 같이 앉기 싫다고 했어요. 에밀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작한 이 변화가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만든 걸까요?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매점 업체 관계자들이 교장실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일방적으로 바꿀 순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신 채 저를 따로 불러주셨어요. 어머니, 현재 매점 업체와의 계약이 내년까지예요. 위약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설상가상으로 일부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으셨대요. 음식이 너무 낯설다. 아이들이 먹지 않는다. 심지어는 문화적 정체성을 해친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호주인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음식을 강요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하지만 지영 씨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변화는 항상 어려운 법이에요. 하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은 계속 터져나왔어요. 주방 시설을 갖추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일부 선생님들은 급식 시간이 길어져서 수업 시간에 지장이 있다고 불평하셨고, 설거지 담당 직원은 식기가 너무 많아졌다며 힘들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또다시 건강이 나빠졌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분간 학교에 가지 말고 쉬라고 하셨어요. 엄마, 저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에밀리, 절대 그렇지 않아. 그냥 모든 걸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저 때문에 엄마가 항상 힘들어 하시는 게 미안해요. 에밀리,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걸까? 에밀리의 건강이 더 중요한데.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밀리의 반 친구들이 보낸 영상이었어요. 에밀리야, 빨리 나와서 와. 우리 새로운 급식 정말 맛있어. 너 없으면 심심해. 내가 우리한테 이런 맛있는 음식 알려줘서 고마워. 아이들의 순수한 응원에 눈물이 났어요. 에밀리도 울면서 웃더라고요. 엄마, 저 다시 학교 가고 싶어요. 우리가 시작한 거 끝까지 해봐요. 그래요. 포기하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에밀리의 용기가 저에게도 새로운 힘을 주었답니다. 일이 터진 건 에밀리가 다시 학교에 돌아간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긴장된 마음으로 에밀리를 보냈는데 오후에 뜻밖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에밀리 어머니, ABC 뉴스의 세러 파커입니다. 에밀리의 이야기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알고 보니 에밀리의 친구들이 찍어보낸 응원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아픈 친구를 위해 시작된 학교 급식 혁명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는 지금 호주의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에밀리의 이야기가 그 시작점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취재진이 학교에 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인터뷰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전 이제 피자랑 핫칩스만 먹는 게 싫어요. 한식 급식에는 색깔도 예쁘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김치 처음엔 못 먹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허전해요. 심지어 처음에 반대하셨던 학부모님들 중 몇 분도 생각이 바뀌셨다고 해요. 우리 애가 요즘 채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집에서도 한식 레시피를 찾아서 해달라고 조르네요. 취재진은 지영 씨의 반찬 가게도 방문했어요. 지영 씨는 카메라 앞에서도 차분하게 한국 음식의 장점을 설명해 주셨죠.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발효 음식을 통한 장 건강 개선, 다양한 채소 섭취, 기름기 적은 조리법,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다며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어머니, 우리 학교가 학교 급식 개선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어요. 1년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매점 업체와의 계약 문제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로 했어요. 오히려 그분들과 함께 새로운 급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문의가 쏟아졌죠. 엄마, 저 이제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에밀리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에밀리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네요. 지영 씨는 이제 정식으로 우리 학교 급식 자문위원이 되셨어요. 다른 학교의 자문도 시작하셨다고 해요. 에밀리 어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의 건강을 걱정하던 한 엄마의 작은 도전이 이제는 호주 전체 학교 급식의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었네요. 에밀리 어머니, 다음 주에 전국 학부모 연합회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는 제가 다른 학교의 변화를 돕는 입장이 되었어요. 에밀리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 학교 급식이 호주에서 제일 맛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희망이 되었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학교의 급식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점이었던 공간은 이제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는 주방이 되었고 아이들은 깔끔한 식당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답니다. 엄마, 오늘은 불고기가 나왔어요. 브로콜리랑 당근도 볶아서 나왔어요. 소스도 달지 않고 딱 좋았어요. 에밀리는 이제 급식 블로거가 되었다며 매일 식단 사진을 찍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취미가 되었다나요. 팔로워도 꽤 된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오늘의 급식, 호주식 비빔밥.
퀴노아로 지은 밥 위에 구운 채소와 달걀, 거기에 특제 소스까지. 지영 씨와 영양사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하셨어요. 호주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면서도 건강한 한식의 장점을 살리는 메뉴를 개발하신 거죠. 양고기, 불고기, 캥거루 채소 볶음, 호주산 생선으로 만든 구이까지.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한식이 큰 인기랍니다.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였어요. 학교 보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비만이었던 아이들의 체중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의견이 많아요. 에밀리의 담임 선생님도 기뻐하셨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들이 확 줄었어요. 특히 에밀리는 이제 체육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네요. 다른 학교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학교를 견학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지영 씨는 이제 여러 학교에 자문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시대요. 에밀리 어머니,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영양사 몇 분을 더 초청해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변화는 급식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우리 반에 새로운 중동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네 음식도 급식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이제 매달 한 번씩 세계 음식의 날을 진행해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그 나라의 문화도 함께 배우는 거죠. 급식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도 크게 줄었어요. 한식은 조리 과정에서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든요. 아이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한답니다. 엄마, 이제 호주 전체가 우리 학교처럼 되는 거예요? 에밀리의 질문에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교육부에서는 우리 학교의 사례를 전국 학교 급식 개선 모델로 채택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전국 5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답니다. 지영 씨는 이제 주말마다 학부모 요리 교실을 여셨어요. 간단한 한식 도시락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반찬 만들기까지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한 아이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지영 씨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도전은 더 큰 희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시드니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미래 학교 급식 포럼에서 발표도 하게 되었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영양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도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게요. 에밀리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꿈꾸게 하는 희망이 되었다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달라진 일상을 보며 미소 짓게 돼요. 에밀리는 더 이상 아침잠이 많은 아이가 아니랍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김밥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앞치마를 매는 에밀리를 보고 있으면 때로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제는 김밥 만드는 게 제법 익숙해진 에밀리의 손놀림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의 식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한테 에밀리네 도시락 얘기를 하시면서 건강한 음식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대요. 에밀리는 이제 학교에서 작은 셰프님이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한식을 설명해주고 젓가락 사용법도 알려준다고 하네요. 심지어 급식 메뉴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대요. 엄마, 다음 주에 학교에서 문화교류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한식 코너를 맡았어요. 지영 씨는 이제 우리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TV에도 가끔 출연하셔서 건강한 학교 급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죠. 다른 주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요. 어머니,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건강한 학교 급식 정책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어요. 우리 학교의 사례가 전국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된 거죠. 에밀리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기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놀라시더라고요. 에밀리의 수치가 정말 안정적이네요.
무엇보다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에밀리의 자신감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건강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엄마, 제가 이번에 학생회 임원 선거에 나가기로 했어요. 더 건강한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요. 에밀리의 도전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직접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늘었답니다. 에밀리 어머니, 다음 학기부터 방과 후 수업으로 건강한 요리 교실을 열면 어떨까요? 학교의 제안으로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요. 지영 씨께 배운 레시피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엄마,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냈어. 한 아이로부터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수많은 호주 아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노력으로 호주 아이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한식급식은 현재 호주 여러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균형 잡힌 영양소로 높은 인기와 소화 비만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임을 또 한번 으쓱해봅니다. 오늘 사연도 유익하셨나요? 힘이 되는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따뜻함을 나누는 감동 컴퍼니 TV였습니다.